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새롭게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부피를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건널비 부분을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피의 개념부터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부피는 뭐였나요? 그쵸? 공간이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공간. 그래서 상자 안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쌓기나무를 얼마만큼 쌓은 것과 크기가 같은지로 부피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쓴 단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세제곱센티미터랑 1세제곱미터고요. 각각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따지자니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랑 똑같았고요. 부피를 구할 때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나온 값으로 부피를 구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오늘은 이제 건널비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 126쪽입니다.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우리가 계속 부피 얘기할 때는 정육면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육면체가 나오네요.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서 건널비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자의 건널비가 더 작을까? 건널비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건널비란 물체 겉면의 넓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직육면체 건널비는 6면의 넓이의 합을 뜻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우유값 같은 걸로 모양 만들기 미술에 쓰기 위해서 우유값에 인쇄되어 있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색종이 잘라서 붙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색종이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랑 나를 보면 선생님이 부피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상자들처럼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르죠. 그쵸? 일단은 우리 해봤던 거 먼저 합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부터요. 가는 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나오네요. 계산해보면 8호 40이니까 360제곱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고요. 여기는 360 세제곱센티미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부피가 같아요. 그쵸? 부피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가 같은데 이 모양이 완전히 다른 이 두 상자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어느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더 작아 보이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쵸?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가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럼 가가 더 작을 것 같다. 저는 나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 더 작을 것 같다. 라고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꼭 똑같이 쓰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우리가 포장지를 만들어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빈틈없이 다 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6개의 면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전개도가 나왔네요. 여기 비어있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옆면의 세로 부분이니까 높이가 얼마인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가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예요? 네, 5cm죠.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6개의 면을 다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2개랑 여기 2개랑 여기 2개가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구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구해서 얘를 그냥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얘를 덩어리를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 2 덩어리, 3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구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기역이랑 비읍은 넓이가 똑같잖아요.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거 구한 다음에 얘는 곱하기 2를 하고 얘랑 더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방법만 벌써 4가지예요. 그쵸? 한번 여러분들도 방법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정리해보자면 이게 1번 방법, 그쵸? 다음에 생각한 거 이게 2번 방법. 정리하자면 3번 방법은 미음이랑 기역, 니은, 비읍을 더한 애랑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을 더한 애랑 3덩어리로 나눠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기역을 곱해서 2배를 한 다음에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을 해서 더한 거.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크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쉬울 것 같은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썼는지 선생님이 확인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교과서에서 해보라고 했던 1번 방법.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합치는 거죠? 계산해볼까요? 9, 8, 72, 9, 45. 디귿은 40, 45, 40, 72. 구하자면 117, 85, 112. 구하면 202, 112 해서 324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썼던 2번째 방법은 뭐예요?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리을 해서 디귿해서 곱하기 2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푼 거 중에서 봐봐요. 이거 2개 똑같죠? 이거 2개 똑같죠? 이거 2개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기역은 9 곱하기 8이고 니은은 9 곱하기 5고 디귿은 8 곱하기 5입니다. 계산해서 우리는 2배를 할 거예요. 해보시면 72 더하기 45 더하기 40 곱하기 2고요. 얘네를 계산을 해보면 117 더하기 40이었으니까 157 곱하기 2가 되나요? 계산하면 31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아, 여기 212가 아닌데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네요. 그러면 314가 되겠어요. 314. 그래서 답이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김에 3번 방법이랑 4번 방법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3번 방법은 미음은 8 곱하기 5네요. 일단 새로 쓸게요. 3번 방법은 미음 더하기
기역, 니은, 비읍, 더하기, 디귿, 리을이었어요. 해보면 미음은 8, 5네요. 더하기 기역, 니은, 비읍을 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8, 5, 8이네요. 8, 5, 8. 더하기 디귿, 리을은 8, 9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8, 5, 40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8이 21이니까 189고 마지막은 17 곱하기 5가 돼서 75가 되나요? 계산해보면 229 더하기 75가 돼서 314가 되네요. 우리 앞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번도 계산해 봅시다. 4번은 기역을 곱하기 2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음, 니은, 디귿, 리을을 더한 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역을 구해야죠. 9 곱하기 8 한 다음에 얘를 2개니까 비읍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네. 이렇게 기네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8, 9, 8, 9네요. 8, 9, 8, 9 높이 5 계산해 줍시다. 9, 8은 72고 곱하기 하니까 144가 되고 얘는 17, 17 더한 거니까 34가 되네요. 34 곱하기 5는 170이 됩니다. 계산하면 역시나 314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를 어떻게 계산하든 답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고르시라라는 거죠. 어느 방법이 더 간편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 경우에는 방법 2가 숫자도 크지 않고 간편한 것 같습니다. 뭐 식도 길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126쪽, 127쪽 지금까지 한 거 찍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잊지 않고 밑에 연습 문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수학 익힘 대신에 연습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